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업앤다운 의견 보여주시죠. 자, 오늘 시장 업과 다운 의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기분 좋기 위해서 우리 김종효 이사님부터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의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일단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미국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반등한 부분, 그다음에 뭐 최근의 하락이 우리 시장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만기를 앞두고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일단 만기까지 이틀이 남았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과연 뭐 저는 이번에 조정이 2,500선도 깨고 내려가는 추세적인 조정은 아닐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뭐 지금 아주 좋지도 않은,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뭐 중립적인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뭐 지난 4주 연속으로 뭐 계속 다운 의견을 드렸었는데, 뭐 2,500선에 근접해서는 이제는 좀 의견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또 여기서 뭐 급하게 올라가서 또 2,650 넘어가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도 낮지만,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급하게 떨어질 개연성도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보고 있고, 그 키는 결국 뭐 삼성전자가 급격한 조정을 받느냐, 또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2차 전지 소재 종목군들이 급격한 조정으로 들어가는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일, 그다음에 이번 주말까지 전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결부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저는 2,500선 근접해서는 아무래도 업의견이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시장을 좀 이 상승은 반갑긴 하지만 좀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하창환 본부장님, 네. 뭘 경계해야 하는 걸까요? 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한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미스가 발생한다면 그쵸.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둬야 단기 된다. 차익이 상당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땐 투심이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사실상 2, 3거래 지금 뭐 이제 말씀해 주신 선물옵션 뭐 만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변수가 지금 요번 주 다음 주 내에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늘 빨간불이 나온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네. 일단 좀 시장을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상 S&P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유동성 장세와 비교했을 때는 좀 약간 비싸다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금리까지 부담이 되면 또 이제 기술주들의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든든하게 지금 받쳐주고 있고 상승력을 네. 끌어왔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시장의 상승은 너무 반갑지만 일단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켜볼 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었던 매크로 변수도 그렇고 시장에서 좀 주요하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일단 산을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을 보면서 시장에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줄일 것인지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섹터 종목들은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섹터는 전력기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미국 쪽에서의 생산 기지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전력기기, 특히나 뭐 3사라고 불리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의 종목들 시장에서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또 중소형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분의 섹터에 대한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관련해서 계속 지켜보자 정말 지켜만 보셨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도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지, 좀 중장기적으로 이게 모멘텀이 있는 시장입니까? 네, 이게 이제 구조적 성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죠. 저는 뭐 구조적 성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랑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같이 방송하시는 여도원 앵커께서는 아마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정말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지만, 네. 이제 그만 오를 때 되지 않았나?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뭐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요는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첫 번째는 노후된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하나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유럽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신규 수요도 뭐 갈래로 나눠보면 한 세 갈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의 그 교류를 직류로 전환해 주는 HVDC 같은 것들에 대한 신규 장비의 추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처럼 이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노후된 지역의 전기차의 충전까지 하기 위해서는 변전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탄소를 줄이는 그런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송배전 시스템 자체도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맞물려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증가할 것이고 국내에도 증가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 상승이 뭐 오래 끝나진 않는다. 뭐 단기 주가 상승폭이 조금 가팔라서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구조적인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장훈 본부장님도 속으로 계속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항상 강조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속으로 하시는 걸 제가 귀로 좀 들은 것 같은데 전력기기 기업들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저도 방송에서 이제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다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변압기 쪽이 지금 10년 내 성수기라는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앞으로?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25년과 40년짜리의 노후된 변압기들이 대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설치량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생산된 전기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압기가 필요한데 이게 25년을 기점으로 풍력과 태양광의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스타트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또 전기차 인프라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변압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변압기가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북미 지역에 특히나 좀 수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구조적으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발주, 뭐 해외 수주 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도 우리나라 비중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수주 잔고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HD, 뭐 현대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대부분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저도 뭐 52주 신고가이지만 여전히 뭐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52주 신고가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렇다면 두 분은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 주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김종우 이사님.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좋고 뭐 효성중공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LS 일렉트릭이 원래 뭐 제 가장 최선호주지만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그리고 수혜는 더 전방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도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뭘까요? LS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S를 봐라. 네, LS가 LS 일렉트릭의 이 모회사라는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LS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LS M&M을 가지고 있고요. M&M은 뭐 아시다시피 재련업체고요. 우리나라에서 고려형과 더불어서 뭐 제일 가는 재련업체고 뭐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지금 뭐 LNF와 협력해서 뭐 양극재, 전구체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력 자회사 중에 또 하나가 LX 일렉트릭이고 하나는 엠트론이라고 해서 농기계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실적이 좋고요. 다 좋은 쪽이네요. 네, 그다음에 그 가장 주력자 회사는 LS 전선이죠. 근데 지금 뭐 전선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해상 풍력에서 발전한 그 전력을 육지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전부 케이블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케이블 교체 수요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전력을 옮기는 과정은 뭐 일부 무선으로도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유선으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케이블 수요는 뭐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해상 케이블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데 이런 측면까지 있고 그다음에 아까 LS M&M에서 만든 그 구리 재련을 한 것을 가지고 전선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미래에너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고 충전기 사업도 일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미래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뭐 BPS가 1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뭐 BPS를 훨씬 밑돌고 있는 수준. 1분기 M&M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오르던 주가가 덜컥이게 됐는데요. 2분기에도 뭐 구리 가격을 봤을 때 실적이 뭐 급격하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의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뭐 먼 미래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주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보통 있습니다. LS 같은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가가 덜 오르는 이유는 지주사 할인 얘기가 키워드로 올라오잖아요. LS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게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뭐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게 LX 일렉트릭하고 LS 네. 전선 아시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LS M&M이나 이런 것들은 상장되지 오히려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뭐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주사 중에 할인받지 않고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텐데 뭐 2차 전지, 미래에너지 관련주라고 하면 최소한 뭐 에코프로처럼 갈 수는 없겠지만 네. BPS 정도까지는 뭐 먼 미래로 보면 한 번 정도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 함께 확인해봤고요. 하창모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 보십니까? 네, 저는 재룡 전기를 들고 왔습니다. 재룡전기. 네, 왜냐하면 이제 효성중공업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네. HD랑 이제 LS 일렉트릭을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자는 네, 재룡전기다. 재룡전기. 네, 국내로 보신다면 재룡산업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외는 재룡전기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한 거는 이제 배당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배당 많이 주나요? 네. 아니요, 그 뭐 많이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면 많이 주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배당 성향이 지금 거의 한 2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3,551% 아마 그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만대요, 만대. 네, 영업이익이 970%대. 와.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인데 네. 작년 22년 말 배당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그 작년 대비했을 때. 그래서 아마 배당에 대한 이런 이 환원 정책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제 기세라면은 조금 더 장기 투자에서의 좀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실적이나 뭐 수주 베이스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뭐 관련된 기업으로 그냥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재룡전기. 이런 종목을 2022년에 저가에서 매수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 뭐 LS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참 작년에 살 종목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뭐 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내내 주야장천, 전력기기, 뭐 인프라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다시 한번 거론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는 저희가 정보 쪽 이야기를 하면서 재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은요, 원전에 대한 정부의 발언이 있었죠. 전력 관련한 인프라를 더욱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전주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두 분의 원전주에 대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창모 본부장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검토를 추진한다. 네. 뭐 짓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뭐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뭐 전 정부와는 정반대의 사실 입장이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고, 사실 대선 때부터 이제 이 원전 쪽이 공약으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았었던 섹터인데, 이렇게 재검토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검토를 꺼낸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원전 산업이 여기 막히게 되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좋지 않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스타트 라인을 끊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이제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또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소형 SMR이라든지 이런 수출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원전 세일즈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것이고, 또 아마 이런 또 외교적인 움직임들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웨스팅하우스
타우스가 좀 발목을 많이 잡았었는데 네. 뭐 그 부분도 뭐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좀 잠정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방위적으로 분위기들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어서 그리고 뭐 이런 이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은 원전도 사실상 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탄소 부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탄소 배출이 적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쪽으로 같이 또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쟁에 따른 이런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질 텐데 결국엔 SMR 쪽으로는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원전주를 우리가 태조이방원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한 차례 좀 단기적으로 슈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고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 시청자분은 이제 아유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힘들었다. 지금 원전주는 기회를 줄 때 팔아야 합니다. 이런 글도 올려주시는데 이게 멀리 볼만한 섹터가 될까요? 네, 저는 뭐 원자력 자체를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원자력 얘기, 뭐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탈탄소로 가면서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수소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워낙 험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뭐 험난하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무언가 다른 대안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되고 있는 것이 원자력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력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자력 관련주로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자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걸쳐져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이 뭐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아무리 뭐 규제 줄이고 뭐 한다고 해도 실제로 뭐 발주해서 완공되는 시간까지 아무리 빨리 잡아야 6, 7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년 정도 걸리는데 정부가 뭐 예타도 뭐 생략하고 모두 생략하고 해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건설 기간이 꽤 걸리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 그러면 뭐 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원전 관련주들의 실적이 언제나 올라올 수 있는가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뭐 미리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네. 이 종목은 원전에만 기대고 있지 않다.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 산업 쪽에 이미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포인트는 중동 쪽에 지금 여러 가지 건설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네. 사우디에 짓고 있는 네옴시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옴시티의 그 더 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죠. 뭐요? 여기서 물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 물은 지하 탱크에서 이렇게 뭐 가지고 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해수 담수화로 할 수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쪽에서 뭐 끌고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일강에서 뭐 끌고 오는 방법도 있을 네.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물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해수 담수화입니다. 그러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거에 원자력 관련주로 꼽히기 전에 해수 담수화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뭐 풍력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런 발전 설비와 관련된 것을 복합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네. 뭐 저는 뭐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원전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원전 이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최근에 왜 기관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앞서서 LS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지금 메인이 되는 섹터 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함께 뭔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으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장호 본부장님도 그러면 토픽 하나 골라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물론 중장기로 본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좀 굵직한 종목을 보시는 게 맞는데 네. 일단은 이런 이벤트가 터지게 되면 뭐 한신기계, 우진 이런 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이 되게 가볍게 좀 상승력이 나오거든요. 가볍다라는 거는 그만큼 등- 강한 그쵸. 상승을 볼 수 있다. 급등력이 좀 나오는 네. 종목군들이어서 아마 좀 단기 수익을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좀 가벼운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공기압 부분에서의 이제 사업 연관이 있고 항상 이런 관련된 테마를 형성이 됐을 때 가장 빠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한신기계를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볼 섹터가 너무 많잖아요. 다 올라서. 그래서 두 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쪽과 반도체 장비 둘 중에 어느 쪽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네, 저는
반도체 장비. 네, 뭐 하시죠. 아니, 얘기하세요. 저도 반도체 장비. 그래요? 그러면 2차전 장비는 빼고 뭐 다른 방송에서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뭐 다른 방송에서 반도체 장비도 다뤘긴 하겠지만 오늘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의견 당연히 오겠죠? 들어주세요. 네, 역시나 오 의견.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 이사님, 반도체 뭐 바닥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장비주가 먼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봐야 할 뭐 이슈나 방향성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반도체가 빠질 때도 계속 강조드렸던 건 선단 공정과 미세 공정 두 가지는 포기할 수 없다. 투자가 줄어들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앵코가 있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ASE라고 하는 최고의 오사트 업체가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들 국가는 후공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3나노, 2나노로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후공정에서 뭔가 패키징을 잘해서 그 CPU의 능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프로세서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략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미세공정 쪽에서 전공정은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전공정 내에서도 미세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그 종목으로서 저는 예전부터 뭐 PSK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매기가 PSK 홀딩스와 뭐 분산되면서 PSK 홀딩스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본업의 회복은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까지도 매출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그다음에 램 리서치가 독점하고 있던 벨베데처 같은 것들을 뭐 개발했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네. 저는 뭐 PSK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뭐 전공정, 후공정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동안의 시장에서 보면은 물론 뭐 전공정 단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이 좀 대거 급등을 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시점에서 관련해서 투자한다면 여전히 뭐 후공정 달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공정 쪽으로 약간 시선을 좀 돌려야 될까요? 뭐 아마 시세적인 부분은 뭐 HBM과 뭐 후공정 쪽이 빠르겠죠. 여전히.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전공정 딴에서 뭐 식각이라든지 노광 쪽, 그러니까 뭐 미세공정도 당연히 좋지만 뭐 이렇게 각 공정별로 이제 비중이 높은 쪽에서의 대장주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놓고 이렇게 많이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테스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증착 쪽과 이제 뭐 식각 쪽, 건조 식각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3분기 이후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뭐 증설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GPU 기반의 이런 공급사 납품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플라즈마 건식 세정 공정에 대한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이고, 네. 최근에 한번 시세가 좀 튀겼었는데 이게 다시 그 시작 전 가격까지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좀 생길 수 있는 가격대여서 이 종목도 한번 모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올해 주가가 튀었을 때 덥석 이 종목을 사셨던 분들은 그동안 횡보를 보일 때는 테스형 하면서 외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답답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당황해하세요? 이렇게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같이 웃으시면서 오늘 시장도 좋잖아요. 예, 왜 다들 고개를 숙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우세요? 아닙니다. 그런 건 네. 아니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히든 섹터 그리고 그에 따른 탑픽 종목 들어볼 텐데요. 두 분이 생각하는 히든 섹터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섹터 변압기 쪽과 인프라 고르셨습니다. 변압기 얘기하면은 전력기기 쪽도 같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인프라 쪽 얘기도 결국엔 전력기기도 이야기가 있고 인프라 하면 뭐 기계 섹터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떤 쪽을 보시면서 인프라를 고르신 겁니까? 네, 지금 여기저기서 공장 만들고 그다음에 광산 짓고 이런 네. 것들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2025년까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에코프로 그룹을 포함해서 뭐 LG 그룹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공장을 짓는 그 건설은 누가 담당하느냐? 플랜트 업체가 담당하죠. 그다음에 전 세계 화공업체 쪽의 투자도 멈추지 않고 있다.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가스 플랜트, 화공 플랜트 이런 쪽도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연초에 이제 그런 기대로 조금 올랐다가 비화공 쪽은 계속 수주가 나오는데 화공 쪽의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덜컥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됐던 물량들이 지연된 것이지 뭐 삭제된 것은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반영되지 않았던 호재들을 하반기에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 수주 잔고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주가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하반기 흐름은 상반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반영하면서 좋아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뭐 공장 짓는 삼성 엔지니어링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제집답 잡아먹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다양한 공장 물량 소화도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도 수익성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프라 쪽에 있어서는 히든 종목을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변압기 쪽은 앞서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결로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똑같은 결인데요. 네. 뭐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똑같이 대형주로? 네,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상태에서 좀 상당히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고 고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사상 최대 규모 뭐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다른 기업에 비싸게 이룰 수 있겠지만 그래도 2,900원짜리 수주를 받았고요. 역대 네. 최대거든요. 이 현대일렉트릭에서는 그래서 분사한 이후로는 최고의 수익성이 좀 달성이 됐고 또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동시에 좀 진행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 이거 쉽게 끝날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수주가 많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수주 비중들 그리고 5월 달에 변압기 관련된 이런 수출량을 보시면 작년 동기 대비 100%가 넘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실적 베이스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 실적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적어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든 섹터, 히든 종목 한 종목씩 들어봤습니다. 또 대형주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두 종목을 또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부자들의 시간 알파경제 김정우 회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